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오빠 천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한번 또 떠들어댔는데 3교시까지 한번 줄기차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네요. 벌써부터 이거 지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고 한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9시부터 이제 장이 열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보면 좀 약간 폭락까지 올 것 같아요. 폭락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 이상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분은 막 5%까지 안 가긴 나는데 그래서 5%까지는 그렇고 한 3% 정도는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전에 보니까 유럽 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유럽도 많이 빠졌고 우리는 그 전에 벌써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이어서 더 빠지겠죠. 워낙 힘이 없어요. 신흥국들이. 음? 실무국들이 힘이 없어서 좀 비실비실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 빠지는 거니까. 다 빠질 때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약간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빠졌다 하면은 그때 많이 매수들 할 겁니다. 다들 공포심에 쩔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더라고요. 남들 막 집어 던질 때 싸게 들어가서 이제 싸게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분들은 그냥 팔고 나가는데 싸게 그냥 손절 때리고 가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손절하고 그 매도한 그 저렴한 주식들을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보면은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거 무슨 뭐 투기판도 아니고 하는데 하여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매도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렇게 뭐 오든지 말든지 안 하는데 이상하게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막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관들이 많이 하죠. 기관 뭐 외인들도 하긴 하겠지만은 기관들이 차익 실현 이루려고 단타도 많이 하고 거의 뭐 덩달아 따라서 개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돈은 못 버는데 뭐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은 벌 수는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오늘도 그 9시에 장 시작되면은 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임해 주세요. 미국은 어떻게든지 지금 삼성전자를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삼성전자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런 공장 유치를 두고 미국 현지에서도 웃기는 게 나와요. 웃기는 이야기 있는데 뭐 지나치게 세금 퍼주겠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인사가 그러는데 28일 날 미국의 이제 텍사스주랑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의 그 미국 파운드리 제2호 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그다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데 대해서 이 같은 논란이 또 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한 5조 정도 받을 것 같다고. 하여튼 미국 현지의 이런 논란은 역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글로벌 유망 기업이나 특히 반도체 그 패권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지에서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뭐 또 일어날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어떻게 쓰든지 챙겨줘가지고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 투자를 통해 가지고요. 연방정부의 그 반도체 프로젝트랑 지방정부의 재산세 환급, 그리고 뭐 용수, 뭐 전력 등 그런 간접적인 그 인센티브까지 미국 현지에서 받는 인센티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 5조 정도 돼요. 5조, 4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그 테일러 씨의 경우에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용할 그 공장 부지의 재산세를 10년 동안 뭐 92.5% 이후 92.5%였죠. 그 이후에는 또 10년 동안 90%또 다시 10년 동안 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면하는 지원책을 해줄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막 9월 달에 막 결의까지 했어. 재밌는 나라예요. 도시고. 그 테일러 씨 독립교육부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3,700억 정도 그 달하는 교육세도 면제해 주겠다고. 이렇듯 뭐 텍사스 정부가 그 텍사스 또 산업 펀드를 통해 가지고 삼성에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20억 정도의 보조금도 준대. 보조금까지도. 그래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무슨 자재들의 그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또 세금 혜택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지방 정부뿐이야. 또 연방 정부에서도 난리잖아요. 또 보조금까지 해준다고 하잖아요. 뭐 반도체, 5G, 뭐 AI 등 이런 분야에 뭐 한 500조 정도, 300조 정도, 300조 정도에 다는 미국 혁신 경쟁법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해주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출장 중일 때 이때 그 백악관이죠. 브라이언 디스의 그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하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그런 백악관의 고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미 상원에서도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반도체 그 설비 장비 투자에 대해서 한 25% 정도의 세액공제 준다고 이런 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예요. 하여튼 미국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삼성 모시기에 나섰냐? 결국은 뭐냐? 경제 실리, 국제 정치, 뭐 안보 패러다임을 약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 경제 실리 측면에서는 뭐 그레게 텍사스 주지사죠. 지난 23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투자 발표 기자회견 당시에 삼성전자의 그 테일러 공장 설립으로 기술 분야에서 한 2,000개 이상, 건설 분야에서는 한 최소한 6,500개. 같이 뭐 직감적으로 하면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수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다 표에 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주지사 뽑을 때 이제 표로 다 가는 거겠죠. 그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경제 이슈가 집권 1년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다뤄지는 분위기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각종 제조업 생산 차질을 비롯해서 그 장기화 양상을 띠는 그 경기 침체가 내년에 그 중간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 그럼 24년에 차기 대선 후보에 그럼 다른 주자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손절론까지 손절까지 대통령 손절시켜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손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에서도 지난 그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1%밖에 안 돼. 41%. 41%로 지금 가장 낮대요. 지금. 하여튼 반도체 산업에 초점을 맞추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그 1월 출범 직후부터 그리고 중국과의 그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현재 다뤄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업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대만, TSMC 등을 호출해요. 호출해가지고 약간 뭐 직접 주재해서 근데 공급망 대책 회의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 손 하나 딱 들고 손에 들고 이제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미국의 그 반도체 안보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TSMC도 압박하고 삼성도 압박하는 겁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뭐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경제 패권 그리고 군사 패권을 진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또 보니까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하여튼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면은 그 군이 사용하는 기술이야. 군. 그래서 누가 좀 더 고성능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텔스 전투기, 뭐 ICBM,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일본 정부도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이제 경제 안보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세를 펼치고 있어. 니케이 신문에 보니까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라서 한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 엔. 이걸 이제 배정할 예정이라는데 이 중에 4천억 엔은 대만 TSMC하고 소니에 합작해서 일본 구마모토현에 세우는 이제 신규 공장 건설에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천억 엔은 미국 마이크론하고 일본 키오시아하고 공장 증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또 EU도 마찬가지야. 유럽 애들도 지금 올 들어서 반도체 공급망 해결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국가 차원의 지금 지원을 공식화했고 그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 열린 그 집행위원회 그 보고서 발표에서
EU의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회원국 정부가 반도체 사업 분야에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하긴 있죠. 지금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5월 달에 그때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죠. 그런데 뭐 삼성하고 뭐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최대 6%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그럼 경쟁국에 비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 형편없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하겠냐, 그래서 좀 약간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전 시간에도 언급을 했어요. 하여튼 지금 이래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다. 뭐 중국, 대만, 유럽, 일본, 미국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 모셔가지고 제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삼성은 참 대단한 기업인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국내에 좀 남아가지고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 조금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뭐 주주로서 봤을 때는 뭐 미국 가면 잘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이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해 정도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오늘은 월요일인데 장이 좀 재미없게 흐를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지거나 폭락하면은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관망하실 분은 관망하십시오. 뭐 이런 날 손절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떨어질 때는 좀 참으십시오. 참으시고 다시 반등할 때 이때 들어가서 뭐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하셔야지 막 떨어지는데 할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